무릎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성 질환, 우리가 류마티스 많이 들어보셨죠? 염증성 질환이 류마티스와 퇴행성 질환,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일종의 내 몸의 면역 반응이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크게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있다시피 써서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죠. 40 중반을 향해 가면서 수술하고 나면 무릎이 뻐근합니다. 스폰지, 무릎에서 이제 물이 빠지기는 잘 하나 다시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상이죠. 연골도 실제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무릎에는 두 종류의 연골이 있습니다. 두 종류. 관절, 연골, 우리가 말하는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고요. 연골이 있고요. 그 관절의 사이에 껴있는 충격 흡수해주는 연골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늘상 연골, 실제로는 초승달 모양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반달 연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연골들이 찢어지거나 닳아도 아프고, 혹은 십자인대, 아까 말했던 그런 인대들이 다쳐도 아프고요. 닳아도 아픕니다. 인대도 분명 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십자인대가 닳았습니다, 혹은 십자인대가 노화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햄스트링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실제로 무릎에 있습니다. 그 힘줄이. 그래서 걔들을 많이 사용해도 무릎은 아파집니다. 그래서 계단을 열심히 다녔더니 무릎 안쪽하고 뒤쪽이 아프다. 대부분 힘줄염입니다. 연골은 통증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실제로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무릎이 이렇게 아플 때는 염증이 일어나는 시기라, 그럴 때는 절대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의한 통증, 크게는 이렇게 나눠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타적으로 운동하다가 다쳐서 또 아플 수 있죠. 그건 손상이죠.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런 퇴행성 질환과 그리고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는 쉽게 말하면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을 치료해야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죠. 실제로 스테로이드 안 좋다 하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에 혹은 자가 면역을 억제를 시켜야 될 때는 그것만큼 좋은 약은 현재까지는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는 거고, 소염제 물론 도움됩니다. 퇴행성 질환일 때는 덜 닳게 해야죠. 근데 그거는 내가 나이 먹어서 생기는 훈장 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아껴 쓰면 되죠.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운동이 1번이 될 거고, 2번은 연골 주사.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윤활작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해서 마모 상태를 줄일 수 있죠. 마모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요즘에 새로 많이 아마 들어보신 게 이제 그 PDRN 주사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분자량을 높여서 수화, 물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DNA 주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은 스폰지인데 물을 뱉어내면 흡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런 수화 작용이 가능한 물질을 넣음으로써 그 수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온 게 그 DNA 주사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상품명은 요즘에 워낙 많아서 그런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콜라겐도 도움은 됩니다. 콜라겐도 역시 증식 주사와 유사한 효과로, 혹은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 보충해주는 역할로 쓸 수는 있습니다. 흔히 시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류마티스와 일반 퇴행성 질환일 때도 염증이 생기면 사실 류마티스랑 직접적인 감별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피검사를 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피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 진단이 되는 거고, 낮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류마티스 끼가 있습니다 하죠.
있다 없다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류마티스를. 대신 이 류마티스가 아주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 그냥 그렇게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분은 피 검사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MRI 단독으로 류마티스냐 퇴행성 관절염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MRI를 찍어야지만 이게 적어도 퇴행성 변화가 명확히 아니구나 혹은 손상된 게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와 MRI를 두 개를 동시에 찍으시면 류마티스인지 아닌지를 피검사로 알 수가 있고 MRI를 통해서 류마티스가 아닌 내가 무릎이 붓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통증이 오래되었다면 그게 만성적으로 재발을 한다면 반드시 피검사와 MRI를 같이 찍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럼 보통 의사가 결정을 하죠.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아프다 MRI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정도면 약 드시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이 부으면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무릎이 붓는다는 거는 뭔가가 찢어졌거나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MRI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